오늘 자성의 정을 세우자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원광 가족 여러분 참 애 많이 쓰시죠? 총구 맞은편에 보니까 맞은편에 이렇게 현수막들이 있대요. 우리 원광 학원에서 지원 사업에 여러 가지 이렇게 선정이 되었고 여러 사업들의 그 결과,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현수막에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참 애쓰셨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제 평가가 있다고 그러니까 또 얼마나 애쓰시겠어요? 애 많이 쓰시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참 그냥 텃밭이나 매면서 아주 단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단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참 세상이 복잡하게 느껴져요.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즘 그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도 백신 접종을 신청해야 될 그런 지금 그 연령이에요. 근데 백신이 확보가 되었다, 아니다. 이거를 백신을 접종을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하면은 그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난다. 아니다. 이거를 뭐 사망까지도 나타난다. 아니다. 백신을 접종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다. 이 백신을 접종하면 우리 이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서 머지않아서 마스크를 벗고 사람들도 만나고 우리가 편안한 이런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아니다. 집단 면역은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요, 그냥 저처럼 그냥 의료에 별로 이렇게 이런 문외한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가 전문인들이 나와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도대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참 복잡한 세상에 산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참 거칠고 거센 물결 속에 우리가 사는구나. 이것뿐만이 아니죠.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거칠고 거센 물결 속에 사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세상을 예견하셨던지 대종사님께서는 자성의 정을 세우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요. 우리들의 마음밭은 원래 요란하지 않다 하는 거죠. 근데 경계를 대하면 이 마음이 요란해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자성의 정을 세우자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밭을 가꾼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겨울에는 이제 밭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가요, 봄이 되니까 어디에서 그렇게 나타났는지 하여튼 뭐가 막 자라나요. 뭐 5만 가지라고 그러죠. 5만 가지가 다 자라나요. 근데 작년에 심었던 것도 있지만 전혀 보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것들도 있어요. 이런 거는 뭐랍니까? 그랬더니 그 비료를 준 그 퇴비를 주잖아요. 그 퇴비에 씨앗이 있는 것도 있고, 새가 날아다니면서 그 똥 싸잖아요. 거기에서 묻어온 것도 있고, 바람결에 날려온 것도 있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5만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들도 이렇게 겉으로는 이렇게 근사하게 포장이 되어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밭에 이렇게 경계를 대할 때마다 5만 가지 생각은 아니겠죠. 우리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시니까 많은 생각들이 나시죠. 대종사님께서 자선의 정을 세우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성의 정을 세우는데, 그러면 자성의 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정산종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자성을 정을 세우자 하는 우리 법회 저기에도 제가 그 본문을 여기에다 올려놨습니다만, 정산종사님께서는 무슨 일이나
마음이 한 곳에 일정하여 끌리는 바 없으면 그것이 정이다. 마음이 한 곳에 일정하여 끌리는 바가 없으면 그것이 정공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일정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마음이 기준이 있어서, 나의 사고와 나의 행동이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마음의 기준. 그 기준이 있을 때 내 마음은 고요해지고 결정을 하게 되죠. 이제 우리가 아까 코로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맞으면 안 돼, 맞으면 부작용이 있어. 이거 백신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대. 그래서 집단 면역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나는 안 맞아라고 결정을 하겠죠. 그럼 안 맞아라고 결정을 하면 어때요? 다른 얘기들이 그에 따라서 사고가 진행이 되고 그에 따라서 나는 행동을 하겠죠. 그러나 그래, 백신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됐대. 그리고 맞는 것이 안 맞는 것보다 낫대. 그리고 우리가 맞으면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마스크도 벗고 자유롭게 이렇게 활동할 수 있대. 그러니까 나는 맞겠어 라고 결정을 하면 나는, 내 생각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에 따라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정이다. 마음이 일정하여 다른 것에 끌리는 바가 없는 것, 이게 정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 예로 코로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이제 원광학원 여러분들은 원광학원에 맨 처음에 여기 와서 일을 시작하실 때 그 마음, 새해에 올해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여러분 지원 사업에도 참여하시고 하실 때 이런 자세로 해야지, 바로 이것이 그 경계에서의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 기준을 가지고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기준이 내 마음의 바탕이 되겠죠. 지금 여기,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의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 요즘 참 많이 하는 얘기죠. Here and now. 이 위파사나에서 이런 얘기를 시작하더니 요즘은 이제 심리학을 하는 사람, 명상하는 사람, 우리들의 마음과 행동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 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참 단순한 얘기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지금 여기는 어디입니까? 무한한 시간의 축과 무한한 공간의 축이 나라고 하는 존재에서 만나는 곳, 이곳이 바로 지금 여기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이 이 호모사피엔스가 이 세상에 출현해가지고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르고 200만 년이 걸렸다고 하나요? 걸려서 오는 동안에 그 많은 그 시간의 이런 결정들이 나의 DNA에 지금 내재해 있는 것이죠. 그 나가 앞으로 살아갈 무한한 시간, 지금 현재 나와더러 이루어지는 수많은 상황들, 이곳이 만나는 이곳이 바로 나이죠. 지금 여기 나,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사고,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바로 이러한 지금 여기의 궤적들이 바로 우리들의 일생이 되고 우리들의 삶이 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카프라 아시죠? 카프라는 이런 실험을 소개를 합니다. 커다란 다라이에다가 물을 이렇게 담아놓고요, 그 물을 아주 고요하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다가 물건을 하나 이렇게 떨어뜨려요. 그러면 그 물건의 모양과 질과 이런 무게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이 물에 떨어지면서 이것이 물살을 만들죠. 원형의 물살을 만듭니다. 또 다른 물건이 다른 곳에 떨어지면 그것이 또한 물살을 만듭니다. 또 다른 곳에. 그래서 물살이 이렇게
넓혀져 가면서 그 물살과 물살과 마주치는 곳에 또한 새로운 물살을 만듭니다.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져 가는 물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들의 세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카프라는 그런 실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요즘 현대의 명상가들은 그렇게 얘기한대요.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행동이, 마음 먹는 것,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주의 파동으로, 우주의 이렇게 파동으로 번져간다. 그 파동이 느껴진대요, 명상가들은. 저는 이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참 그럴듯하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파동을 이 우주에 보내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어떤 행동으로 이 우주에 어떤 파동, 그리고 어떤 파동과 만나서 우리는 어떤 파동 물살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정을 세우자. 그 정에 대한 얘기는 대학, 그 사서 중에 대학에 맨 앞에 부분에 그런 게 나오죠. 정, 어떻게 정이 세워지느냐? 지지 이후의 유정,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향해서 굳건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갈 때 내 마음이 안정이 된다. 안정이 되어서 내 마음이 그 일에 일정한 정함을 갖게 된다. 그게 정이에요. 그렇게 내 마음이 정해졌을 때 그때 마음이 고요하게 된다. 다시 능정, 이게 고요할 정자. 그렇게 고요해졌을 때 내가 안정을 얻고 평상심을 갖게 된다. 그게 아니죠. 그 평정된 평상심의 마음으로 내가 생각을 했을 때 나는 바른 인식과 바른 지식을 얻게 된다. 그게 바로 능력, 바른 사고를 얻게 된다. 이 바른 사고, 바른 인식, 이때 나는 능득, 어떠한 일을 잘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대학에서의 지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정상정사 권도편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부처를 이루어가는데 중생계에서 부처의 세계로 가는 길에 몇 가지 어려운 관문이 있다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직연이 생겨날 때, 신망이 드러날 때, 대우가 높아질 때, 그리고 물질이 돌아올 때, 권리가 생겨날 때, 이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정한 마음, 우리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기준, 우리들의 본래 마음으로부터 여기에로 흐르기 쉽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성의 정을 세우자,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마음, 그것이 우리를 그르친다. 제가 또 반매는 얘기를 할게요. 작년에 저희 집 앞에 빨간 맨드라미가, 참 예쁜 맨드라미가 몇 개가 이렇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 맨드라미 씨 좀 받아주세요. 그래서 익을 때쯤 와서 한 송이 꺾어 가세요. 이렇게 하고. 근데 그러면서 참 예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가을에 이제 씨가 맺었을 때 그것을 제가 이제 이 달라는 사람들도 있고, 뭐 모종을 좀 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끊어놨어요. 끊어가고 한쪽에 놨는데, 봄이 되니까, 이게 오래되니까 그 예쁜 맨드라미가 이제 색깔이 변하고 그래가지고 좀 볼품도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 집 바로 뒤에 이렇게 묵은 텃밭은 아니고 묵은 이런 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봄에 싹이 나기 전에 이제 작년 그런 잡초들이 다 이렇게 그 죽어 있는 데다가 가가지고 그거를 막 뿌려놨어요. 아무데나. 근데 잡초 더미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 땅에 닿을지 안 닿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뿌려놨어요. 뭐 지 알아서 하겠지 하고 이제 뿌려놨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거기에 잡초가 그냥 무성하게 자랐어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여하튼 작은 밀림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여기에다가 작년에 이 예쁘다고 하는 맨드라미도 좀 심고, 작년에 또 봉숭아가 예쁘다고 했거든요. 그것도 좀 심어야지 하고 그 잡초를 좀 이렇게 심을 만큼 이렇게 베어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거를 비가 오길래 심어 놓고, 그리고 이제 이
이 심어놓은 이 봉숭아가 괜찮나 하고 이렇게 한 2, 3일, 3, 4일 있다 봤더니요, 그 벗겨낸 잡초, 베어낸 잡초 안에 제가 작년에 뿌렸던 그 씨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잡초에 가려가지고 햇볕을 못 보니까 얘네들이 싹이 트질 못하고 그냥 물기만 머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햇볕을 보니까 이게 싹들이 막 나와요. 싹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경계에 의해서, 즉 직연이라든가 신망이라든가 대우라든가 권리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 흘러갔던 마음, 이 마음들이 고요해지면 이렇게 우리들을 즐겁게 하는 마음, 우리들이 즐거운 마음, 부처님의 마음이 이렇게 솟아나실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이 흙이라고 하는 건 참 정말 신기로운 것이다, 신비한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썩은 것들이요, 이 썩은 것들이 그 흙에 묻혀서 흙과 하나가 되잖아요.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을 틔워요. 저는 우리의 마음밭도 그러리라고 봅니다. 우리의 마음밭도 이렇게 잡초도 무성하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 잡초를 걷어내고 걷어낸 잡초들이 푹 썩어서 내 마음의 땅에 거름이 되면 내 마음에서 부처님의 이런 싹이 돋아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그런데 그때의 우리 자성의 고마움, 자성의 이런 정에 정을 어떠한 정을 말씀하시냐면은 자성의 정을 말씀하십니다. 자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온전한 성품을 얘기를 하죠. 온전하다고 하는 게 어떤 것일까요? 어떤 분이 청자를 하나 발견을 했대요. 근데 자기 동네에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 뭐가 이만한 무슨 이 사기 조각이 보여서 그걸 이렇게 팠더니 그것이 청자래요. 가지고 막 청자를 찾았다고 막 난리예요. 좀 보여달라니까 보여주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어른께서 그 한번 가지고 와봐 그러시니까 이제 그거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만한 상자에, 제법 이만한 상자에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청자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막 이런 청자를 생각하죠. 근데 가지고 와서 이렇게 푸르는데 보니까 하여튼 몇 겹이에요. 상자로 싸고 종이로 싸고 백지로 싸고 그리고 솜으로 싸고, 그리고 나서 드디어 그 청자라는 것이 보이는데요, 내가 생각했던 그 청자는 아니고 이만도 아니고 요만한 병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 자기를 보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건 청자는 아니고 청자에서 분청사기로 넘어가는 그 중간 지점의 것이래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그 옛날 사람들이 향을 담았던 그릇인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온전하게 보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온전하다는 것은 이 그릇의 본래 모습이 그대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가 깎이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고, 그리고 원래의 모습이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디에 기울어지고 편착되고 집착하고 하지 않고 우리들의 본래 그대로인 이것이 바로 온전함일 것입니다. 이 온전함에 머물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온전함에 머물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너무 바라보지 말고, 그러면 머리 아프니까요. 상기되니까요. 내 마음을 부드럽게 가만히 내 마음을 지그시 바라보는 연습, 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온전한 내 마음이 드러날 때 그때는 우리는 아주 맑은 마음, 그리고 잔잔한 환희,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주 맑은 기운. 이게 바로 우리 자성일 것입니다. 여기에 마음을 주하고 여기에 이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려고, 흐트러뜨리지 않기는 쉽지 않죠. 이 마음에서 우리가 경계를 대해서 생각을 일으켰을 때 우리는 지혜의 빛으로 드러날 수 있고, 그 지혜의 빛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종사님께서는 정할 정에, 그래서 고요함에, 금방 말씀드린 이 고요함에 머물기만 있지 말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과거 불교에서는 정은 선정에 치중하였지만은 우리의 수양은 동정간의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는 일심 공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일심 공부 많이 하시죠? 일심 공부 어떻게 하십니까? 일심 공부는 무엇이 일심 공부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 내 생각과 내 행동이 하나인 상태, 일치된 상태, 이게 일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앉아서, 내가 여기 앉아서 말소리를 듣습니다. 이 듣는 마음, 앉아있는 마음, 이 마음이,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들으면서 생각하는 이것이 하나일 때, 이게 일심이죠. 행동과 마음이 일치할 때, 하나일 때, 이게 일심이죠. 어느 곳 어느 때에나, 좌선을 할 때는 좌선할 때, 일을 할 때는 일을 할 때, 내 행동과 내 마음이 하나로 일치할 때, 그게 바로 일심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일심으로 이어질 때, 그래서 자성의 정을 세워갈 때 우리는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도덕경에 이런 얘기가 있죠. 도덕경은 도경, 덕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도경은 마지막 37장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도, 상, 무의, 무불이. 도는 항상 무의하다 하는 거죠. 억지로 하지 않는다. 어쩌면은 우리들의 자성으로부터 편안하게 경계를 대하고 편안하게 경계를 받아들이고 일심으로 그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장의 마지막에는 천하, 장, 자, 정, 천하가 스스로 제자리를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식은 날마다 쌓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도는 날마다 덜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날마다 덜어가는 것이 뭘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덜어간다고 하는 것은 내 지식이 나에게 무르녹아서 나에게 하나가 되어서 썩은 거름이 흙과 하나 되듯이 이러한 지식들이 나에게 하나가 돼서 바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더는 것이다. 던다고 하는 것은 된다고 하는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유튜브에서 또 밭가는 얘기를 할게요. 토마토를 하나 심어놨는데요. 토마토를 2개를 심어놨어요. 근데 작년에도 심고 재작년에도 심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잘 자르는데 나중에 게으름을 부리니까 이게 막 그 가지가 뭐 얼마나 번성을 해가지고요. 가지는 무성한데 토마토는 별로 안 열려요. 그래서 올해는 토마토 농사를 잘 지어봐야겠지. 이 2나무를 가지고 내가 하여튼 1년을 먹고 살아야지 하고 이제 유튜브에서 토마토 기르기를 쳐봤어요. 그랬더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봤어요. 다음에 유튜브에 들어가니까요. 토마토 기르기, 토마토 순자르기, 토마토 호박 기르기, 오이 기르기, 오이 순자르기, 이에 관한 요와 비슷한 많은 정보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우리 정말 좋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정보가 쏟아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정을 세우고
자성의 정을 세우고 선을 향해서 한 가지로 나아간다면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정산 종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술집에는 술의 인력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나 안에서 인력이 있으면 밖에서 그 기운이 응한다 하십니다. 주막에는 술의 인력이 있기 때문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주막에 끌리는 거죠. 그러나 덕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그 덕을 따라 모인다. 우리가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내 바른 의사를 결정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성의 정을 세우고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정보들이, 많은 인연들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어려운 일들 이렇게 함께 돕고 함께 힘을 합하고 함께 즐기고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앞으로 그 토마토 2개의 농사를 잘 지을 겁니다. 그리고 밭에 봉숭아와 맨드라미를 예쁘게 잘 가꿔서 그 산책하는 사람들이 참 기분 좋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원광의 우리 교도님들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시는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삶을 해나가시는 가운데 정말 바른 마음의 결정, 바른 마음의 기준에 정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자성의 정을 세우고 진리의 스승님의 의지에서 자성의 정을 세우고 그로부터의 지혜와 그로부터의 우리가 행을 해나간다고 한다면은 이런 모든 일들이 아까 말씀하신 도상무이나 무불이라고 하는 그러한, 항상 내가 애쓰고 그렇지만은 고생스럽지 않고, 내가 힘들어 하지만은 그러나 버겁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함께 정말 즐겁게 애쓰고 기쁘게 함께하고 이렇게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